왜 이걸 이제야 봤을까요? 태풍 상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화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바로 바람은 불어도였어요. 태풍에게는 바람이 아닌 태풍 같은 일이 일어났죠. 바로 표바코의 사기 계약. 반품하려던 원단을 모조리 강탈당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더니 백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원단이 담긴 트럭과 함께요. 알고 보니 태풍이 은행나무 침대에 황장군처럼 원단을 지키던 그날 아직 트럭에 내리지 못한 원단을 보관해 준 거였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더니 손해를 감수하며 그 원단을 차에 계속 싣고 다녔던 거예요. 사실 백기사가 원단을 보관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강추위에 원단을 옮기는 태풍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원단을 보관해주다니 백기사님 최고네요. 전체 원단의 10%밖에 안 되는 원단이었지만 태풍에게는 큰 금덩이 같았을 거예요. 원단을 보고 희망을 본 태풍의 모습에서 아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원단을 강탈했지만 워낙 많은 원단 재고를 걱정할 표바코에게 태풍이 원단을 환불하라고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떠오른 환불 조건. 원단에 손상 없이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10%의 원단이 태풍에게 있으니까요. 표바코가 환불을 하기 위해 태풍이 가진 원단을 사겠구나 라고 예상했는데 태풍과 미선은 한 수 앞을 더 봤더라고요. 바로 원단의 단위를 바꿔서 표바코가 환불에 재환불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상황을 만드는데 고마진이 한몫했죠. 처음엔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의리 있는 남자였어요. 고마진의 도움으로 속아 넘어간 표바코는 원가의 3배를 부른 태풍의 원단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때 회사의 위기도 넘기면서 한 방 먹이는 게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회사의 위기를 넘긴 태풍이 찾아간 곳은 바로 삽다리 물류.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모습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밉상이었는데 알고 보니 직원을 생각하는 사장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정이 있는 인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인사도 하지 못하고 당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기에 부의금을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죠. 사장은 직원을 위해선 뭐든지 해야 한다는 말에 태풍은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화는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화였던 것 같아요. 사화의 제목은 바람은 불어도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람은 불어도 사람의 정으로 온기를 찾는다. 그렇게 태풍이 사장이 되어가나 싶더니만 사고를 치고 말았죠. 사업을 배우기 위해 찾아간 부산에서 태풍과 미선은 부산의 큰손 정찰안을 만나게 됩니다. 호탕한 성격의 그녀는 태풍과 미선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시장을 돌아보던 태풍의 눈에 띈 슈박세이프. 딱 보기에도 여기 심상치 않겠다는 포스가 느껴지는 주인이 있었죠. 자신을 사장이 아닌 연구원으로 불러달라는 이 사람. 갑자기 눈앞에서 홈쇼핑 시연을 보여줍니다. 현란한 말기술과 좋아 보이는 성능 테스트까지. 나도 모르게 이거 안전하 괜찮은데 라고 생각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태풍은 공장까지 둘러보더니 덜컥 계약을 하고 돌아왔네요. 당연히 미선의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정말 마음속부터 차오르는 빡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 계약은 좀 더 알아보고 했어야지. 오하에서는 이 슈박세이프가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박윤철의 현란한 말솜씨와 안전화의 튼튼함에 같이 혹했었지만 이대째 하는 사업을 부산의 큰손 정찰안이 모른다는 사실이 좀 그랬거든요. 슈박과 계약을 한 태풍이 홍보 영상까지 직접 촬영하는 열정을 보여줬지만 태풍이 준 계약금을 윤철은 사채 빚을 갚는데 써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화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죠? 태풍의 돈과 안전화가 몽땅 사라져버린 제2의 원단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타난 표현준이 안전화를 가져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태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를 갈고 있던 표현준이 태풍이 슈박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방해하기 위해 윤철의 빚을 이용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태풍이 아니죠. 부산에는 누가 있다? 바로 정찰안이죠. 테이블에 돈뭉치를 쌓아놓을 정도로 부산의 큰손인 그녀, 의리 있는 맏언니 스타일의 그녀였죠. 자신의 인사치레에 바로 찾아온 태풍과 달러 환율을 바로 암산해서 풀어버리는 미선을 마음에 들어했죠. 하지만 그녀도 역시 사업가. 아무리 태풍이가 딱해도 손해를 보는 믿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백기사처럼 정찰안이 태풍에 솟아날 구멍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과연 슈박이 태풍 상사에 대박을 가져다 줄지 쪽박을 가져다 줄지 오화가 기대되네요. 그리고 오화에서는 태풍과 미선의 러브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게 모르게 태풍과 미선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다는 거
느끼고 계신가요? 사원과 멘토 사이에서, 사장과 직원 사이로 관계가 변했지만 그 외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핑크빛 기류. 다들 느끼고 계셨을 텐데요. 태풍이 바닷가에서 미선에게 코스모스 같다고 말했을 때 확실해졌죠. 미선은 모르지만 우린 알잖아요. 태풍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라는 거려. 그럼 뭐예요? 이거 대놓고 미선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거죠. 그걸 미선만 모르고 우리만 안다는 비밀 아닌 비밀. 사화 마지막에 태풍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두 모자가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잠을 잤는데 이 모습을 미선이 보았겠죠? 정 많은 미선은 두 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할 것 같아요. 자신도 책임져야 할 식구가 3명인데 두 모자까지 거두는 미선의 착한 심성. 그렇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같이 붙어 있게 된 청춘 남녀. 태풍과 미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확실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태풍과 미선의 꽁냥꽁냥한 기류 또한 5화에서 확인해 보자고요. 태풍 상사 보면 볼수록 사람 냄새 나죠? 바람은 불어도 사람의 정과 핑크빛 기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5화에서는 태풍과 미선의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리고 슈박세이프는 대박일지, 쪽박일지 다음 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이상 오드되었습니다.